하이요 나연입니다. 자, 세팅한다고 몇 개 날려 먹었는데 그냥 다시 처음부터 할게요. 일단 메타 사운드에서 그래프 추가하는 방법을 할 거예요. 그래서 메타 사운드에서 그래프를 추가하는 방법이 문서를 잘 찾아보면은 이런 문서가 나와요. Creating Meta Sound Node in C++ 해가지고 이런 문서가 나오는데, 이 문서가 이걸 그대로 적용을 하면은 저는 사실 그대로는 안 해봤어요. 그대로는 안 해보고 여기서는 모듈을 추가해서 뭐 모듈을 일단 모듈을 추가합니다. 모듈을 추가하는 방법이라 조금 별로 내키진 않아요. 내키진 않고 모듈을 추가하고 싶지 않는데 그 커스텀 노드를 만들고 싶은 경우가 있거든요. 제가 그랬고, 그래가지고 물론 설명을 잘 해놨는데 여기 보면은 전체 코드가 있는데 이 전체 코드를 그대로 갖다가 붙이면은 컴파일 안 됩니다. 네, 컴파일이 안 돼요. 그래가지고 제가 뭐 따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자료가 없어가지고 하면서 조금 그렇게 많은 고생은 아니고 조금 고생을 했는데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일단은 코드에 대한 뭐 스타일이나 이런 지적은 언제나 환영입니다. 스타일이든 뭐든 다 상관없어. 메타 사운드 폴더를 하나 만들고요. 그거 설명하려고 했지. 메타 사운드가 뭐냐면은 얼리얼에서 뭐 이걸 쓸 일이 없는 분들도 받으면 좋아요. 받으면 좋은 게 어떤 식으로 코드를 찾고 분석하는지를 얘기하려고 하니까, 자, 메타 사운드를 보면은 이런 식으로 블루프린트처럼 뭔가를 짤 수 있는데 사실 블루프린트랑은 조금 다릅니다. 어쨌든 그래프 형식으로 뭔가를 만들어서 이렇게 연결하고 하는 건데, 이거에 대한 설명은 사실 안 할 거예요. 뭐 이거를 어떤 식으로 해야 뭐 소리가 나오는지 이런 것들은 그 자료가 되게 많아요. 영상 자료도 많고 이래서 그런 걸 확인하면 되고, 여기에 이제 노드를 추가하는 방법도 사실 자료가 있거든요. 근데 C++ 추가하는 거는 자료가 없어요. 그냥 블루프린트로 해서 어떻게 추가하는 방법은 있는데 우리가 코드 레벨에서 접근해서 잘 추가하는 게 사실 제일 쉽거든요. 제일 관리하기 편하고. 그래서 코드 레벨에서 여기에 내가 만든 노드가 여기에 뭐 나오도록 한번 해볼게요.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일단은 어떤 식으로 할 거냐, 민 노드를 해볼까. 이게 제일 간단하긴 하거든요. 이거 해보자. 이거를 한번 해볼게요. 제 인풋을 두 개를 받고 아웃풋을 하나를 리턴하는 노드인데, 이거 찾는 방법이 그 여기 위에 이름 있죠? 이게 얼리얼에서 뭔가 검색할 때 이런 이름 문자열로 검색하는 게 생각보다 잘 나와요. 저는 사실 이미 찾아놓긴 했는데, 민 해가지고 가로 열고 플롯 이렇게 지금 돼 있잖아요. 맞나? 이렇게 돼 있다. 이거를 이렇게 검색을 그냥 컨트롤 쉬프트 F로 검색을 하면은 이런 것들이 나와요. 민 플롯. 근데 이런 식으로 나오네. 아니면은 여기서 여기에 마우스를 대면은 return the mean of A and B 라고 돼 있잖아요. 저걸 검색해도 뭐가 나와. 근데 잠깐, 내가 검색 범위가 entire solution이구나. entire solution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네. 그러면 저걸 검색해 봅시다. returns the mean of A and B. the mean of A and B. 일단 제가 미리 짜놓고 하는 게 아니에요. 미리 짜놓고 하는 게 아니고, 예제는 사실 짜본 거 있는데 그거를
전혀 첨가하지 않고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영상 길이가 굉장히 길 수 있어요. 영상 길이가 굉장히 길 수 있다는 점 알아두시고 이렇게 넘기면서 보시면 됩니다. 사실 코드 짜는 부분만 보면 돼서 일단 추가를 할 건데 얘를 똑같이 한번 추가를 해볼게요. 얘를 똑같이 한번 추가를 하려면은 저거를 그대로 복사해서 자 일단 파일을 하나 만듭시다. 새로 만들기 텍스트 문서 메타 사운드 샘플 이런 식으로 할게요. 샘플 노드.cpp 이렇게 파일을 만들고 이게 cpp 노드 하나만 있거든요. 얘도 보면은 cpp 노드 하나만 있어요. 이게 메타 사운드가 cpp 노드 하나만 있어도 할 수 있게끔 뭔가 해놨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하나면 되고 우리가 코드를 추가를 했으니까 제너레이트를 다시 해줍시다. 안 꺼도 되지만 그냥 껐어요. 여기서 제너레이트 쉬프트 우클릭 하면은 이렇게 뜹니다. 윈도우 11에 이런 거 좀 불편해요. 이거 뭐 바로 할 수 있는 설정이 있나? 이게 비주얼 스튜디오를 새롭게 만들면은 방금 추가한 파일이 있을 거예요. 없죠. 아직 만들고 있는 중이라서 그래요. 리로드 5를 해주면은 새로 만든 걸로 적용됩니다. 그래서 메타 사운드 해서 내가 만든 파일이 생겼죠. 이거 왜 얼리얼에서 CPP 안 만드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 있는데 얼리얼에서 만드는 게 더 느린 것 같아요. 그냥 제 경험상. 이거는 뭐 근거는 없습니다. 이게 더 편하더라고. 자, 똑같이 복사했죠. 똑같이 복사했고 똑같이 복사했으니까 여기서 뭐 조금만 바꿔줄게요. 로케일 같은 것만 좀 바꿔주고 메타 사운드 샘플 나연이라고 할까요? 이런 식으로 해보자. 이 네임스페이스를 넣을까? 네임스페이스를 애초에 이걸로 갖죠. 그러면 일단 컴파일이 안 되죠? 이거는 우리 게 아니니까 필요가 없고 메타 사운드라는 네임스페이스를 모르고 인클루드를 못하죠. 일단 얘네들을 이거 말고 딴 거 할까? 민노드 말고 비트로 할까? 자, 일단은 외부 모듈을 인클루드를 좀 해줘야 돼요. 이걸로 해보죠. 메타 사운드를 보면은 여기 뭐가 되게 많아요. 이것들을 우리가 프로젝트에서 사용하려면은 디펜던시를 추가를 해줘야 됩니다. 에디터가 있고 프로젝트가 있는데 자, 디펜던시를 추가하는 방법은 이 문서에 아주 잘 나와 있어요. add range 해서 이런 거를 해줘야 되거든요. build.cs 파일로 가서 여기 있죠? 여기에 위에다 넣자. 여 모듈들을 다 포함해 줍시다. 이게 하나 빠지면은 웬만하면 다 쓰더라고요. 이것들을 다 넣어줍시다. 메타 사운드 엔진, 메타 사운드 그래픽 코어, 스탠다드 노드, 프론티드, 유틸리티는 안 썼던 것 같은데 유틸리티까지 필요한가? 프론트엔드,
스탠다드 노드 이거 필요해요. 그래픽 코어도 필요하고요. 엔진, 에디터 여기까지만 있으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이렇게 하고, 자 지금 얘네들을 중단을 걸고 빌드를 해봅시다. 그러면 include에서 에러가 안 나야 돼. 샘플을 썼던가. 아, 이 영상 길어질 것 같아서 걱정이네요. 그냥 알아서 배속해서 넘기면서 보세요. 10초씩 20초씩 넘기면서 중요한 포인트만 보면 되니까. 사실 샘플을 만들어 놓고 다 검증해 놓고 하면은 영상이 안 길어질 텐데, 그렇게까지 하면서 영상을 찍을 자신이 없어요. 컴파일 됐다. 컴파일 됐다는 거는 얘네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 컴파일 만약에 얘네들 없으면은 컨트롤 K씨가 안 먹네. 컨트롤 얘네들 없이 그냥 빌드를 하면은 아마 컴파일 에러가 날 거예요. 헤더를 못 찾는다고. 한번 해봅시다. 그렇죠. 에러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저쩌고. 여기 있네요. cannot open include file. 그 경로에서 찾을 수가 없다. 뭐 그러죠. 그래서 얘네들은 다 들어가야 될 거예요. 에디터는 뭐 선택적일 수도 있겠다. 이거는 뭐 여기까지는 고민하지 않겠습니다. 패키징 했을 때 이게 포함되면 안 될 수도 있긴 하거든요. 근데 일단 고민하지 않는 걸로. 얘는 에디터에 들어가야 될 수도 있겠다. 이런 거는 이제 알아서 갖다 쓰시는, 보고 참고하시는 분들이 알아서 해주시길. 일단 컴파일 됐죠? 컴파일 됐고, 자 어딨지? 샘플. 일단 저거를 똑같이 복사했으니까 똑같이 노드가 나와줘야 돼요. 기본적으로 그래. 또 유징 네임스페이스인데 이거가 컴파일이 개판이니까 여기를 좀 참고해서 항상. 근데 민노드를 참고했는데 다른 게 복사가 됐네. 이거를 하고 싶었는데 이걸로 바꿀게요. 이거를 하고 싶었는데. 얘가 좀 심플하거든요. 코어 미니멀이랑 다 있고 헬퍼. 자 다시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컨트롤 C 컨트롤 KC를 했을 때 빌드가 되는지. 일단은 로컬 텍스트 좀 바꿀게요. 이게 유니티 빌드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유니티 빌드라고 하면은 그 엔진 유니티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NY 라이언에 NY를 붙여서 이러고 빌드가 성공하는지 보죠. 이러고 빌드가 실패하면은 뭐 모듈 참조를 덜 한 거예요. 인클루드가 안 되는 거니까. 되라. 됐다. 좋아요. 컴파일 성공했고 굳이 안 볼게요. 컨트롤 K U. 아이씨 안 되네. 컨트롤 K U K U 컨트롤 슬래시. 됐다. 원래 컨트롤 KU도 먹어야 되는데. 아무튼 근데 이거 빨간 줄이 좀 쳐져 있잖아요. 빨간 줄은
이거 리제네레이트 하면은 안 뜰 것 같긴 한데 리제네레이트 한번 합시다. 쉬프트 우클릭하면은 이렇게 뜹니다. 특별히 딴 걸 하진 않을 거고요. 이 완성된 걸 그대로 복사해서 그대로 뜨게 할 건데 이제 안 뜰 거예요. 안 뜨는 이유를 제가 설명을 해드리고 그걸 디버깅 해 나가는 과정을 좀 보여줄게요. 이게 문서에서 이렇게 하면 된다 그랬는데 안 돼. 됐고 빨간 줄 없어졌니? 없어졌다. 네임스페이스 메타 사운드는 그냥 해줄게요. 여기에 이제 ny 네임스페이스 ny는 좀 붙여줄게요. 왜냐면 겹칠 거라서 이거 안 해주면은 네임스페이스 ny 프라이빗 이거는 그냥 스태틱 함수들이죠. ny 붙은 거를 다 붙여주고 근데 이거 하기 귀찮다. 할까? 하기 귀찮다. 전체 네임스페이스 묶을까? 묶지 말까? 해줍시다. 너무 귀찮구만. 진짜 유직 네임스페이스 박을까요? 그것도 방법이긴 합니다. 자, 이러고 tmin 노드 min 노드 오퍼레이터 이제 얘가 우리의 노드가 되는 친구거든요. 이 코드를 조금 분석해 보시면 알겠지만은 근데 일단 분석을 하는 것도 하는 건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은 카피를 먼저 해보고 되는 걸 확인을 하고 된 다음에 분석을 하는 게 더 쉬워요. 카피를 해서 똑같이 되면은 똑같이 됐으니까 이제 되는 코드를 가지고 분석을 하면 되거든요. 근데 보통 카피를 해도 똑같이 안 되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안 되면은 왜 안 됐는지 그때 가서 분석하면 되는 거라서 굳이 처음부터 막 분석을 하고 이럴 필요는 없지 않나. 이거는 근데 제 스타일이니까 편하신 대로 하면 되고 이 min 오퍼레이터라는 거에 이제 ny를 붙여줄게요. 아연에 ny를 붙여서 자 executable 오퍼레이터 발음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executable 오퍼레이터에 자기 자신을 그 템플릿으로 넣어주는 형태로 개발이 되었어요. 그리고 밸류 타입을 받도록 템플릿으로 만들어져 있지만 저는 굳이 이렇게까지는 하고 싶지 않아서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하죠. 여기서 내 생각을 집어넣지 말자. 일단 된 다음에 집어넣죠. 이렇게 이렇게 이거 다 바꿔줘야죠. 이거는 해줘야 합니다. 이걸 안 해줄 순 없어요. 맞니? tmin 노드 오퍼레이터 맞지? 맞네. 그러고 min 노드 오퍼레이터 이렇게 해줘서 t ny min 노드 해주고 이렇게 그리고 ny 이거는 줄 정렬 맞춰줄게요. 자 이렇게 코드를 다 적어주는 그거는 별로 없습니다. 이거 보고 못한다 그러면은 그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솔직히 제가 하는 영상을 보고도 못한다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여기에 있는 게 이거거든요.
오퍼레이터 min 어쩌고 하는, 아 이래서 검색이 안 됐구나. 여기서 밸류 타입을 받으니까 메타 사운드 디스플레이 텍스트, 얘가 데이터 타입 인포, 아 이런 걸 제공하는구나. 저도 이건 처음 봤어요. 여기서 뭐 플롯 이런 걸 리턴 하나 보네. 그러면은 ny 언더바 min 이렇게 합시다. 오퍼레이터 네임 ny min. 이거는 뭐 미리 말씀드리지만 그 그래프 상에서 상단에 노출되는 이름이 이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준 거고요. 나머지는 뭐 그대로 쓸게요. 이렇게 했을 때 자 컴파일 될 거거든요. 됐으면 좋겠다. 왜냐면 코드를 그대로 붙여놓고 그것만 바꾼 거라서 돼야 합니다. 클래스 이름만 바꾼 거, 얘네들은 네임스페이스 안에 다 들어있으니까. 됐다. 생각보다 빨리 끝낼 수 있겠다. 이게 그래도 뭐 코드를 보고 하는 건 아니지만 해봤던 그게 있어가지고 금방 하네요. 시행착오가 많이 없네. 여기 들어가서 자 여기에 이제 ny라고 검색을 하면은 이런 게 떠야 되는데 이게 안 뜬다, 그죠? 이게 안 떠요. 그래서 여기서 저도 좀 고생을 많이 했는데 이게 왜 안 뜨지 하고 좀 고생을 했는데, 일단은 인트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얘를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얘를 보면은 메타 사운드 레지스터 노드 앤드 컨피규레이션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디파인이 여기 있는데, 이 어설트는 어설트니까 실제 실행되는 코드는 아니고, 요 부분이 이제 실제 코드가 실행되는 부분인데, 자 이거를 복사해서, 저는 사실 매크로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냐? 매크로는 브레이크 포인트가 잡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안 좋아합니다. 자 이거를 보면은 노드 클래스는 내가 넣어준 노드고, 옆에 컨피규레이션 클래스는 보이드죠. 그래서 이걸로 치환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걸로 치환을 했을 때, 혹시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여기에 샵이라고 붙어 있는 거는 문자열로 그냥 붙인다고 생각하면 돼요. 문자열로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갖다 붙였습니다. 이렇게. 컨피규레이션은 보이드였고요. 노드 클래스는 이거였죠. 됐죠. 이거를 지우면은 스태틱 어서스트가 빠졌지만 똑같죠? 네, 똑같아요. 스태틱 어서스트가 빠졌을 뿐이에요. 그럼 여기서 보면은 inq init 커맨드라는 걸 해요. inq init 커맨드. 그래서 이 인터페이스 노드 클래스 레지스터라는 거에 get을 해서 inq를 하는데 스태틱 불이죠. 이거는 C++에 대한 이해가 있다고 가정하고 그냥 할게요. 스태틱 불이니까 여 코드가 먼저 실행이 돼요. 이 코드가 먼저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 inq 코드가 먼저 실행이 돼서 이 스태틱 불에 들어가요. 왜냐면 지금 이게 그 스코프 안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건 네임스페이스 스코프라 그냥 전역 변수거든요. 전역에 지정된 변수야. 전역에 지정된 변수의 값을 초기화하는데 함수를 호출했죠. 그러면은 이게 실행될 때 이 함수가 불려요. 이 함수가 불립니다. 그래서 얘가 불리는데 문제가 뭐냐, 우리가 내가 지웠나 설마? 지웠네. 이거 검색 좀 해볼게요. 이걸 검색하면 뜰 것 같은데. 여기 있다. min 노드. 이 친구가 결국엔 불리는데 이 친구는 왜 불리냐 이런 걸 좀 봐야 돼요. 그래서
호출되는 시점을 조금 디버깅을 해보면은 get info get info가 아닌가? get node info구나. 여기가 불리는데, 자 실행을 해봅시다. 얘가 불리는 타이밍. 노드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이제 얘가 불려야 되거든요. 여기에 이제 노드에서 표기할 정보들 같은 게 있으니까. 그리고 내가 만든 코드에서 get node info도 중단을 걸어 볼게요. 자 여기에서 저게 근데 불렸어야 되는데 안 불렸네. 잠깐만요. 이게 안 불렸다라는 거는 설마 디버거 게임 아니지. 디버거 게임이면 불려야 돼. 디버거 게임이면 불려. 다시 실행해보죠. 이 노드는 등록이 된 노드니까 여기가 불려야 되거든요. 불렸다. 아까는 중단을 늦게 걸었나 보다. 그럼 호출 스택을 좀 보면은 이 레지스트 노드라는 게 호출이 돼요. 이 레지스트 노드가 어디를 통해서 호출이 됐냐, 이걸 통해서 호출이 되거든요. 자 그러면 다시 보면은 저 매크로를 내가 풀었잖아요. 매크로를 풀면은 매크로 구현이 어떻게 돼 있냐면은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아니 안돼. 매크로 구현에 레지스트 노드 유징 매크로 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안에 보면은 여기도 이렇게 돼 있죠. 레지스터 노드 유징 매크로, 이 함수가 불리면서 얘가 불린 거거든요. 그러면 이 함수가 어디서 불렸냐, 레지스트 펜딩 노드라고 해서 이 메타사운드에서 노드를 저장하는 방식은 이 f 노드 클래스 레지스트리라는 곳에 저 레지스트 함수들의 람다 함수 포인터들을 저장해 놨다가 얘네들을 이렇게 어레이로 폼을 돌면서 실행시켜요. 그럼 이게 실행되면서 여기서 노드에 대한 정보들을 가져와서 노드 클래스에서 그걸 가지고 노드를 미리 만들어 놓는 형태예요. 그럼 여기까지 이해가 됐으면은 우리가 여기에 이 매크로를 통해서 등록한 이 함수가 불린다, 여기까지만 이해가 돼도 이제 그러면은 자 얘가 왜 안 불렸는가, 아니면 불렸는데 내가 모르는 것인가, 이거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 인큐가 되는 시점이랑, 자 저기도 좀 바꿔봅시다. 저거는 엔진 소스지만 저는 코드를 다 가지고 있으니까 수정을 할 수가 있죠. 요 부분을 이렇게 바꾸고 요 부분을 이렇게 바꾸고 됐다. 그러면 이 인큐가 불리는 시점이랑 얘가 불리는 시점이랑 구분을 할 수가 있어야 될 텐데 이거를 어떻게 구분하지? 인큐가 불린다라. 이 인큐 함수를 별도 함수로 뺍시다. 자 이렇게 하면 되죠. void test function 그리고 스태틱 붙이죠.
그리고 얘는 불을 리턴해야 되죠. 그리고 함수 구현부가 있을 거고, 자 여기를 일단 내려서 내가 만든 함수를 호출하게끔 하고요. 그러면은 이 스태틱 변수가 초기화되기 위해서 이 함수가 불리겠죠. 그리고 여기에서 inQ를 불러버리면은 inQ가 호출되는 타이밍을 볼 수가 있어요. 그쵸? 자, 내가 해놓은 것도 똑같이 해봅시다. 이게 뭐 디버깅 하는 법도 알려주는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이렇게 안 하면은 그냥 정답을 제가 딱 말해버리면은 뭐 그게 제일 쉽긴 하겠다, 설명하기는. 이건 뭐 설명하는 입장에서 그게 제일 쉬운데, 그래도 뭐 기왕 제대로 설명할 거면은 이렇게 하죠. 이거 네임스페이스가 메타사운드 네임스페이스라서 이름이 겹치겠네. 네임스페이스 바꿀걸, 멍청이. 테스트 방향 2 해서 얘가 초기화 될 때 이렇게 호출을 해주고, 이 함수는 이 위에서 부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유징을 위로 올려줘야겠구나. 유징을 모를 수 있겠다. 오케이, 됐다. 자, 그럼 여기에 중단을 걸고 이 유징도 이렇게 올리고. 자, 여기서 필요한 거는, 우리가 알아야 되는 전제 조건은 C++ 문법에 대한 확신이에요. 이건 스태틱 변수고, 스태틱 변수는 프로그램이 시작하는 것과 동시에 호출이 돼요. 그러니까 이 함수는 반드시 불려야 된다가 전제 조건이에요. 이 함수도 반드시 불려야 된다가 전제 조건이고요. 그리고 inQ에서 실행한 함수가 언제 되는지는 여기를 보면 알 수 있으니까 여기도 중단을 걸어 놓고, 내 것도 여기를 중단을 걸어 놨는데, 여기 보면은 이 브레이크 포인트는 그 찍히지 않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써져 있는 거예요. 심볼 has been load for this document, 뭐 심볼이 없다는 소리인데, 아무튼 이 브레이크 포인트가 찍힐 일이 없다, 코드가 여기를 탈 일이 없다 이러면 이런 식으로 찍히거든요. 코드가 여기를 탈 일이 없다라는 거야. 그럼 일단 찍어 놓고 이러고 다시 실행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은 보죠. 일단은 실행이 되면서 좀 왔다 갔다 할 건데 헷갈릴 수 있으니까 돌려가면서 잘 보세요. 제가 뭐 설명을 빼먹는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런 부분은 사실 어쩔 수 없을 것 같아. 컴파일에 실패했다. 봅시다. must be return. 오케이. return true. 함수가 반드시 리턴을 해야 한다 라고 알려주네요. 얼리얼도 이런 식으로 그 엔진이 시작됨과 동시에 초기화가 필요한 애들을 이런 스태틱 변수를 통해서 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는 데들이 되게 많아요. 이게 어빌리티도 그렇고 여기 메타사운드도 그렇고. 불렸죠? 중단은 뭐 어디에 걸든 상관없으니까. 일단은 테스트 펑션에 걸렸죠? 테스트 펑션에 걸렸고 람다라고 뜨네. 레지스트 펜딩 노드에 걸렸는데? 이러면은 중단이 제대로 안 찍힌 거야. 이러면 중단을 좀 잘 찍기 위해서 int a는 0 이런 걸 박아 놓읍시다. 이게 가끔 무시해요. 아무 코드가 없으면은 컴파일러가 너무 똑똑해서 코드를 최적화해 버립니다. 이런 거는 무시 안 하더라고. 왜 int 30이 안 썼나요? 그냥 테스트용 코드라서 안 썼어요. 대놓고 이렇게 그 안 쓸 것 같이 자료용도 써야 좀 나중에 누가 헷갈리더라도 지우기 편하지 않을까요? 그런 느낌이지만. 컴파일 됐다. 컴파일 됐고 중단이
아래쪽으로 찍히네? 그냥 중간을 여기다 찍어버린 것 같은데. 조금 더 짤까? 확실히 하죠. int a가 1이면 아, 이것도 안 해줄 것 같은데. 아, 최저가 옵션 끌까? 최저가 옵션 꺼버리자. 아, 짜증나니까. UE 옵티마이즈 디세이블 옵티마이제이션 여기 있다. 최저가 옵션 끄죠. 최저가 하지마. 어디 있다고 그랬더라? 네임스페이스 밖에 걸었네. 언데프 여기 있다 하죠. 이네이블 이러고도 최적화할 수도 있어요. 사실 저 정도는 사실 상수의 그거라서 할 수도 있는데 최적화 옵션 일단 꺼보죠. 디스 아, 참고로 이렇게 하면은 이 스코프 안에 있는 애들은 최적화 옵션에서 제외됩니다. 알아두시면 좋아요. 근데 알 거라고 생각하고 사실 설명을 안 했지만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나중에 이런 거 실수로 커밋하면 이제 성능 문제 생깁니다. 이런 거 커밋하시면 안 돼요. 디버깅 용도로만 쓰는 겁니다. 뭐지? 아, 도달할 수 없는 코드라고? 아, 컴파일러가 너무 똑똑해. 거의 뭐 GPT보다 똑똑한 것 같아. 이건 못 잡네. 아, 이랬는데도 잡힐라나? 안 잡힐라나? 됐다. 들어왔다. 그러면 보면은 이거의 이니셜라이즈에서 이 테스트 펑션 안으로 들어왔죠. 아, 이 정도 해주니까 컴파일 못하네요. 아, 일단은 보면은 여기 메타사운드 민노드에 있는 애가 먼저 들어왔죠. 민노드에 있는 애가 먼저 들어오고 그 다음에 뭐가 들어올까 실행을 해보면은 일단 제 추측으로는 전역 변수 초기화가 먼저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여기가 먼저 들어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뭔가 디세이블 돼 있죠. 여기 안 들어올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일단 실행을 하면은 get노드가 먼저 get노드 인포가 먼저 들어왔죠. 그러면 여기서 이 플러그인에서 결국에는 여기를 봐야 되나. 여기 레이지 이닛 커맨드에 들어있던 애들을 실행시킨 거니까 아까 저 inQ가 레이지 이닛 커맨드에 넣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미 등록하는 함수가 실행이 다 됐어요. 보면은 이 inQ init 커맨드가 레이지 init 커맨드 안에다가 함수를 넣는 거고 이 get info가 실행되는 시점은 저 들어가 있는 그 함수 포인터들이 실행되는 모두 실행되는 시점이거든요. 아까 들어간 함수 포인터들이 실행이 된 거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간 애들이 다 실행이 이미 됐다. 그래서 등록이 다 끝났다. 그러면은 여기서 실행을 했을 때 여기가 일단 안 걸리는 게 좀 이상하죠. 여기 걸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거 실행되면서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가 이제서야 들어오죠. 여기가 이제서야 들어와요. 이 말은 뭐냐? 여기 모듈이 아까 콜스택을 자세히 보면은 이 모듈이 로드가 완료가 됐을 때 방금 레이지 이닛 안에 넣어놨던 것들이 실행이 돼요. 근데 얘는 지금 내 메인 모듈이잖아요. 메인 모듈이라는 게 맞나? 게임 모듈이잖아요. 게임 모듈은 그 위에 있는 상위 모듈이 로드가 다 된 다음에 로드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게임 모듈이 로드가 될 때 스태틱 변수가 초기화가 되고, 스태틱 변수가 초기화가 되면서 나는 인큐를 했지만 이미 인큐가 된 함수들은 전부 다 실행이 끝나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인큐를 아무리 열심히 해줘도 인큐된 함수가 실행되지 않는다. 그래서 결국 얘가 안 불린다가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했으면은 대충 이해가 가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인큐라는 과정 자체를 날려버리는 방법을 저는 선택을 했어요. 애초에 인큐를 해봤자 실행을 안 해주잖아요. 물론 인큐한 걸 다시 실행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저는 인큐라는 과정 자체를 생략하고 그냥 여기에서 얘를 등록해버리는 형태로 코드를 짰습니다. 그러면은 자, 이렇게 했을 때 어떤 식으로 바뀌는지 한번 볼게요. 그래서 지금 예제 코드에서도 모듈을 만들라고 이 퀵 스타트업에서는 모듈을 만들라고 설명을 해요. 그래서 모듈 만드는 방법 같은 거를 여기 이렇게 설명을 해 놓고, 어디 링크 타고 가서 봐라, 이렇게 만들면 된다 하고 만들어 놓고, 여기서 이런 식으로 모듈을 만들면은 거기다 뭐 하고 이렇게 하라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 마이 커스텀 메타 사운드 플러그인, 이런 식으로 플러그인 만들려고 그러죠. 이제 플러그인도 같은 이유예요. 보면은 여기가 호출이 됐고, 자, 여기가 들어왔는데 이제 우리가 레지스터 노드 유징 매크로라는 걸 실행을 하면서 이 get info가 불리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get node info가 불리면은 어딨니? get node info야. 이제 중단점에 3개 들어갔다는 거는 코드가 여기를 흘렀죠. 얘가 불렸죠. 얘가 불렸어. 물론 내가 직접 불러준 거니까 콜스택은 아까랑 조금 달라졌죠. 여기서 불렸으니까 내가 적어놓은 정보를 바탕으로 노드가 등록이 되는지 확인을 해봅시다. 이러면 이제 등록이 된 거거든요. 근데 제가 기능은 완전 똑같이 해놓고 이름만 바꿨으니까 제가 등록한 이름으로 검색을 했을 때 이게 나오면 돼요. 나오는지 봅시다. 자, 메타 사운드 소스를 하나 생성을 하고, 이게 영어로 보시는 분들한테도 뭔가 하고 싶은데 번역기 알아서 돌아가겠죠? 번역기 안 돌아가려나? GPT가 해주지 않나? 떴다. 드디어 떴죠. 이제 내가 만든 노드가 추가가 된 겁니다. 그럼 이제 됐으니까 이제부터는 이 코드를 분석해서 커스텀하면 돼요. 그래서 간단하게 제가 분석을 해드리자면은 이 executable 오퍼레이터를 상속받는 이 친구가 실제 저 동작을 수행하는 클래스인 거고요. 여기에 이제 인풋을 뭘 받을지, 아웃풋을 뭘 받을지. 그래서 인풋을 지워버리면 인풋을 안 받습니다. 인풋을 지워버리면 인풋 안 받아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게 해당 노드의 정보들. 그래서 뭐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이거는 뭐 설명이고 이름이고 하는 거니까 필요 없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떤 기능을 어떻게 넣어야 한다, 이거를 다 설명할 수는 없고, 사실 저도 잘 몰라요. 저도 필요한 것만 찾아서 썼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서 오퍼레이터 생성할 때
인풋은 이런 식으로 받아서 이게 레퍼런스거든요. 레퍼런스라서 일종의 포인터처럼 이렇게 받아서 외부에서 오는 값을 여기에 저장해서 쓰는 겁니다. 그래서 execute, reset, execute 여기가 불리는데 execute가 매틱 불려요. 이게 좀 좋은 것 중에 하나인데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는데 이제 틱처럼 매 프레임 다른 정보를 하고 싶을 때 여기에 짜기 조금 편해요. 그래서 여기서 뭔가 아웃풋에다가 값을 저장을 해서 이 아웃풋이 바인드 아웃풋이라고 해서 이렇게 바인딩이 돼 있죠. 그래서 아웃풋에다가 내가 만든 값을 바인딩 해주면은 이 값이 메타사운드 그래프 안에서 밸류 형태로 이렇게 간다. 뭐 대충 이런 겁니다. 인트를 리턴하는 거니까 안 뜨죠. 무튼 이게 방법을 알면은 사실 되게 간단한데 이 방법을 모르고 이제 웹 검색을 아무리 해도 자료가 없습니다. 자료가 없어요. 예. 그래서 모듈을 추가해서 하면 아마 될 건데 저거 따라서 하면은 문제는 여기에 나온 이 예제 코드는 컴파일이 안 됩니다. 이게 아마 생성자에서 받는 게 다를 거야. 여기까지는 똑같거든요. 근데 생성자가 여기 보면은 튜토리얼 오퍼레이터 해서 여기 오퍼레이터 세팅 이런 걸 받아요. 추가로. 그래서 이게 생성자도 좀 달라졌고 저게 옛날 버전을 기준으로 만들어진 거라 그 함수의 인자나 디폴트 인자나 이런 것들이 좀 달라요. 물론 달라도 할 수 있게끔 얘네들이 만들어 놓긴 했는데 아니야, 저거는 받아야 될 거예요. 그 세팅 변수, 오퍼레이터 세팅 변수 이거는 받아야 될 거예요. 이거 안 받고 할 수 없을걸요? 이게 상속 구조에서 필요로 하는 걸까? 아님 말고 아닐 수도 있어요. 아무튼 나머지도 어떻게 해봅시다. 기왕 했으니까. 이거 뭐 코드를 어디 올릴까요? 이거 뭐 댓글로 요청 주시면 그때 올릴게요. 굳이 처음부터 올릴 필요는 없으니까. 우리가 이미 스태틱 함수를 만들었죠? 그러니까 굳이 하지 않고 여기서 그냥 레지스터 다 합시다. 이렇게 하면은 얘네를 지워도 되죠. 얘네를 지우고 레지스트를 직접 다 호출한 거니까 등록이 다 될 겁니다. 아이고, 이제 여기서 커스텀은 자유롭게 하시면 돼요. 인풋을 받을 수 있고 아웃풋을 내보낼 수가 있으니까 그 아웃풋에 대해서 어떤 값을 내보낼지만 코드를 직접 짜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돼요.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여기선 지금 이것도 템플릿을 써서 이런 식으로 만들었지만 사실 템플릿을 굳이 쓰지 않아도 상관은 없어요. 얘는 이제 자기가 그렇게 짠 거지만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좀 난리를 쳐놨는데 이거 다 돌리는 게 좋습니다만 나중에 돌릴게요. 실행하고 왜 안 되는지 디버깅을 해가면서 이렇게 방법을 찾을 줄 아는 게 제일 좋지만 솔직히 쉽지 않습니다. 일단 안 되면은 그 머리가 하얘져서. 자, ny 다 떴죠? 제가 만든 친구들. 자, 다른 데는 안 해봤어요. 뭐 스크래치 패드나 아니면은 블루프린트는 당연히 해봤고 거기는 쉬우니까. 다른 데는 안 해봤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은 만들 수 있다. 자, 여기까지. 궁금한 거나 질문 있으시면은 댓글로 남겨주시고 여기까지 볼 사람이 있을까는 잘 모르겠지만 뭐 아무튼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이거 디세이블 옵티마이제이션이나 이런 거는 다 제거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건 싹 돌릴게요. 이거 빼먹으면은 이제 혼나요. 혼날 수 있습니다.